부카판만이라고 하는 여수항을 세계 단장하고 세계 대표 해양 관광 도시로 도약하자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한국통계진흥원이 2020년 5월 발표한 한국해양관광 통계와 구축을 위한 농협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해양관광 경험률은 2015년 80%에서 16년 82.7%, 17년 86%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해양관광 사업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도 해양관광 시장의 해양관광의 포션이 절반이 넘어가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지금 해양관광은 높은 수요와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총괄하는 직접적인 근거 확률이 없는 탓에 해양관광의 세계적인 관리, 활성화에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특히 해양에서의 안전성, 해양자원의 보존과 균열성 등 해양관광의 특수성을 감안하는 사회적인 정책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의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 해양관광 전담조직 신설 확대, 그리고 통합적인 지원관리, 맞춤형 상품 개발 등의 종합적인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법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현실 인식과 또 의지를 담아서 제가 해양관광진흥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관광진흥법 제정안에는 또 토요시간에 나올 겁니다만 해수부 장관이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또 지원을 하기 위한 해양관광진흥계획을 5개년마다 세우게 되어 있고 해양관광 자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운영 실시, 해양관광 산업의 기반 요소, 해양관광 활성화 지구 지정, 또 해양관광 상품 개발과 지역 해양관광 축제 개최 지원,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고 시도지사도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해양관광 자원의 관리 활용에 관한 지역계획을 수립 변경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는 해양관광 콘텐츠 개발이 추진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구호 한번 하겠습니다. 해양관광 한번 화이팅 하겠습니다. 해양관광!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발제가 시작이 되면 환영의 박수로 먼저 우리 이종철 교수님 발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 해양관광을 배우는데요. 저희 학회는 출생지가 전혀 안 봅니다. 그래서 동시대학교 최용 전 회장님도 계시고요. 차기 회장님 3명 되시고 계시고요. 그래서 특히 저희 학회가 2015년인가 그 전라남도랑 같이 크루즈 관광 활성화 심포지엄을 좀 엑스포에서 했습니다. 계속 매년 치러졌고요. 그래서 이곳이 또 새롭고 또 개항 100주년 맞아서 어제입니까? 그제입니까? 그 실버 위스퍼 미국에서 크루즈까지 이렇게 딱 맞춰가지고 와가지고 축하를 해주셨습니다. 그때 생각이 많이 납니다. 전라남도 공무원분들이 저희 크루즈도 타고 저희 세미나도 하거든요. 그때 우시더라고요. 내년도에 중앙차 잡아놨다고. 그만큼 많은 분들이 노력을 많이 하시죠. 크루즈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굉장히 전라남도 특히 여수를 매년 서너 번씩 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새롭습니다. 저희 학교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 학교에 이 회원님들이 주로 전라남도가 많으시고요. 전국적으로 다 있으십니다. 부산도 있으시고요. 방금 좌장을 맡아서 김영남 교수님도 부산이시고 그리고 저쪽 동해안 쪽도 많으시고요. 서해안 쪽도 많습니다. 그래서 바닷가 쪽에 관련된 정부의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특히 어촌 마을 영양강화 사업도 많이 하시고 크루즈 쪽 많이 하시고요. 마리나 하나 쪽도 모터시 경기 모터시 쪽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해양 관광과 관련해서 굉장히 수년 동안에 저희 학회 회원님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다는 점 말씀드리고 태생지가 전라남도라는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속가능한 해양관광이라는 제목으로 해양관광진흥법 제정의 중요성을 중심으로
공청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관광진흥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저도 전공이 관광입니다. 관광이고요. 문화체육관광부 쪽에서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관광관련 학회가 한국관광학회입니다. 토론으로 전영 교수님, 전 회장님도 나오고 오셔가지고 좋은 말씀 해주실 수 있고요. 근데 이런 해양관광진흥법의 제정이 필요성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해양수산부 사업 중에서 어촌무딜이나 국가중요어부지단이나 이런 쪽에 예전에는 관여를 안 했지만 관광의 중요성이 배부들면서 관광의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이 좀 이 관광 쪽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학회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전국 해양수산부의 사업뿐만 아니라 유엔의 FAO 세계식량기구 사업까지 ODA 사업까지도 저희 학회에서 참여하고 있고요. 각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이 크루즈와 관련된 어떤 플랜을 짜거나 이런 것들도 좀 저희 학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좀 하다 보니까 해양관광진흥법의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여기 보면 3가지 정도로 지금 압축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연환경의 가치, 바다라는 자체, 해양이라는 자체는 어떻게 인간의 본주로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관광 전공이지만 일반 관광진흥법에서 손대기는 범위가 너무 넓고요. 또 한 가지는 선진국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책을 봤었을 때 거의 보면 그 마을 주민들의 어떤 사업에 대한 지속 가능성, 그걸 통해서 그 지역의 총매를 막아보자 하는, 이것이 관광뿐만 아니라 해양 쪽에서도 정책을 위반할 때 보면 그 핵이 이 지역 정체성이 하나 꼭 들어갑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해양 관광은 어떤 관광지의 개발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현장에 계시는 마을 주민분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요? 마을 주민분들이 그것을 인지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아시고 지금 영양가와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마을 리더분들이 그 마을을 이끌어 가시면서 그 지역 정체성을 찾으시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그 마을이 지속 가능하게 존재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현재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는 어떤 정책의 일부고요. 이런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관광이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을 보면은 항상 경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외래 관광객들이 왔었을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이 모든 사업들에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봤을 때 그 지역 마을 고유의 가치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사회적인 가치입니다. 범위가 해양 쪽과 수산 쪽으로 보면 범위가 정말 넓고요. 그리고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연을 상대하다 보니까 태풍이 한번 오면 테트라포트가 길 위에도 올라와 있고 할 정도니까. 그래서 감히 인간이 어떻게 자연과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지, 이것이 앞으로의 바다의 가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3가지가 같이 어울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베이스에 필요한 게 법률이라고 합니다. 저는 법률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우리 성 변호사님께서 해양관광진흥법에 대해서 법률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은 지자체에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해양관광의 트렌드,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요즘은 힐링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일에서도 해양 치유와 관련된 치유 산업을 약 45조 원 정도 규모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해양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산업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시면 되고요. 저희 나라의 해양과 관련된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형태를 통해서 특히 지역 어촌 마을의 관광을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관광적인 측면에서 봤었을 때 활성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양 관광에 이제 제 개인적으로 플랫폼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최근에 이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면은 키워드가 생태 관광, 환경 이런 부분, 그리고 해양 관광 자원, 해양 관광 인프라, 주변 관광지, 그다음에 반드시 또 다른 게 해양 레저입니다. 레저가 육상에서보다는 굉장히 조금 더 차별화된 레저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힐링 이렇게 해서 최근에 어떤 해양 관광의 어떤 키워드 정도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한 6가지 정도로 나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사업을 하면서 어려웠었던 게 해양수산부의 사업에 참여를 하면서 어려웠었던 게 관광에 대한 이해를 많이 못 하시더라고요. 저는 관광을 통해서 모든 마을이 부자가 되는 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물고기는 누가 잡죠? 생선은 누가 잡죠? 그래서 저는 어촌마을 같은 데에서 관광을 굉장히 도입을 많이 하시려고 하는데 전체적인 어민들의 수입에서 20%를 안 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30% 넘으면 그게 관광지지 어촌마을이겠습니까? 그죠? 즉 관광도 어느 정도 법률 안에서 절제된 정도에서 개발이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다는 자연입니다. 자연에 대한 보존은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해양관광진흥법이 제정이 된다면 우리가 못했던 부분을 관광적인 측면에서 보존을 해야 되고 보호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 해양관광진흥법상에 앞으로 미래에 해나가야 될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기타 내용들은 어떤 진흥법에 관련된 법률에 대해서 제가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리나 항만, 크루즈 사업 육성 이런 것들이 해양관광진흥법이 도입이 제정이 됨으로써 좀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크루즈 산업 같은 경우는 이 산업이 제정이 되면 국적선이 생기지 않을까 기대가 국적선이 좀 더 빨리 나오지 않을까 건조가 되던 아니면 제가 매입을 하던 이런 국적선이 있음으로써 많은 분들에게 어떤 해양 관광에 대한 것도 누릴 수 있게끔 하고 이걸 통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대를 좀 하고 있고요. 관련된 정책들은 굉장히 많이 있죠. 이런 여기에서 해양이라는 특수성 굉장히 범위가 육지보다도 넓고 아직도 개발이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해양관광진흥법이 제정이 됨으로써 좀 조금 가치 있는 부분을 찾아서 개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법제 이건 관광법제와 관광과 관련된 법제 여러 가지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학자분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셔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요약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이런 관광진흥 개발 기금법, 다음에 이거 해양관광협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공사법, 국제회의 육성에 관한 기타 해양관광과 관련된 직접적인 관련된 법제들이 추후에 지속적으로 만들어져야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만큼 관광이라는 자체는 해양관광진흥법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관련 법규들이 같이 어우러져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직접적인 해양수산부에서 앞으로 좀 여러 가지 관련된 법률들을 좀 같이 보완해 나가면서 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문제점 같은 건데요. 저도 관광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무엇을 친절인 것 같아서 근데 이게 굉장히 오래된 법률로서 너무 범위가 넓습니다. 관광진흥법을 보면. 그래서 해양관광까지 모든 것을 좀 포괄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요즘 들어서 섬 관광과 관련해서 지원되는 사업도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일을 있을 때 목포를 갔었는데 관광과 관련된 쪽으로 한번 갔었는데 바다가 빠져있더라고요. 목포 바다가 있는데 바다가 빠져있어서 그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해야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많은 사람들은 목포 여수를 가는데 왜 KTX와 버스 자유만 이용해서 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요트 타고 오면 안 되나요? 연안 크루즈 타고 오면 안 되나요? 그렇다면 많은 종류의 어떠한 교통편이 있다면 조금 더 해양 관광이 발전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령 부분에서 조금 제가 연구하는 중에 욕심이 나는 것은 이 통계 부분입니다. 통계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이 해양 관광과 관련된 산업이 좀 통계적 국제 통계에 맞게끔 좀 재편이 되지 않겠냐라는 개인적인 욕심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뭐 국내 유사 법제인데 나름대로의 해양수산부에서 해양관광진흥법은 조금 더 어떤 뭐 이론화를 시키는 법률이 되거나 복수법이 되거나 규제법적인 것과 산업적 성격을 가지던 이런 부분이 정말 해양관광진흥법이 우리의 법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제 유사 해양관광과 관련된 이 법제를 찾아보면 우리나라와 같은 법제 체제는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조금 특이한 부분은 이 프랑스 같은 경우 관광법전 안에 여러 가지 관광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그 지역을 개발하거나 어쩔 때는 그 법전을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좀 특이한 부분이 이 프랑스 부분이 있고요. 영국 부분이 우리나라와 조금 좀 비슷한 분위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좀 각 나라마다의 특성이 해양 관광과 관련된 법제가 다 틀리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 관광 산업에 제가 이 해양 관광 진흥법상에서 해양 관광 산업이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봤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이 안에서의 해양 레저 관광이 들어가는 어떤 산업군이 있다라면 이 부분도 같이 취합을 해서 앞으로 해양관광진흥법상에 해양관광 산업군으로 좀 분류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제시를 했습니다. 앞으로의 미래의 어떤 해양관광을 봤을 때 이제 제정되어야 할 해양관광진흥법은 이 지속가능성입니다. 지속가능성. 그 다음에 생계의 유지. 제일 필요한 부분이 지속가능성과 생계의 유지라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다양하게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과 같이 어울리는 밸류체인, 같이 사슬로 서로 엮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양산업과 관광산업과 여가산업이 하나로 어우러질 수 있는 해양관광진흥법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제정되고 또 다른 법률들이 보완되고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이 공청회 때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이 뒷부분은 제 개인적인 어떤 블루투어리즘에 대한 부분입니다. 선진국형 해양관광에 대한 부분을 제가 볼게요. 이런 부분은 책자에 있으니까 이 공청회하고는 좀 벗어난 부분이고 제가 좀 욕심을 내서 앞으로 좀 어떻게 좀 갔으면 좋겠다 해서 발제한 내용입니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관광진흥법 제정의 입법 공청회에 발제자로 나설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을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어제 이제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그 민간 해양 구조대 운영 설치회와 법률제하고 토론자로 나섰는데요. 그때 사실 주철 위원을 뵀었는데 다시 또 오늘 뵀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해양 산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다는 거 저희 이제 해양 쪽 전문으로 제가 하는 변호사로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산업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국가가 발전하는 데 큰
그 영향을 미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저는 이제 그 해양수산부 쪽에 이제 고문변호사를 있고 그 정책자문 일을 하면서 이제 해양수산 정책에 관련된 여러 가지 법률적인 그 것들을 이제 많이 자문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해양관광진흥법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제 법적인 관점에서 입법이 될 때 혹시나 문제가 될 수 있는 장애물이 있는지 최대한 입법이 될 수 있는 한도에서 어떻게 하면 될지에 대해서 한번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정법안의 개요, 체계, 재정법 및 재정 방향 제안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변호사 생활을 하기 전에 이제 상선에서 그 항해사 생활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상선을 타면서 사실 한 50개국 정도를 이제 배를 타면서 이제 많이 갔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각종 전 세계 주요 항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보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여수항도 사실은 전 세계 어느 유수의 항구와 마찬가지로 전혀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환경적인 것들을 잘 활용해야만 우리가 또 발전할 수 있고 하는 거지. 근데 사실은 제가 보니까 법적 근거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해양관광진흥법에 그 제정 필요성이 꼭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발의 배경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제한 이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앞서 설명했기 때문에 좀 그 주된 내용으로 먼저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좀 책자를 참조하시기 바라고, 뭐 해양관광진흥법의 제정 목적에 대한 말씀드리면, 일단은 해양관광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시제에 관한 사항 규정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 정책을,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관광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그다음에 보전 사항을 규정해서 그 해양관광 산업의 활성화 및 육성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리고 여수뿐만 아니고 부산 등등 해안 도시의 그런 지역 경제 활성화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법안 체계는 25개 조문 및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1조부터 이렇게 25조까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25조 중에 좀 주되게 볼 조항들 먼저 보고, 이때 반대 의견이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걸 또 어떻게 반박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1조는 입법 목적입니다. 해양관광 정책의 기본 방향, 시체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뭐 이런 쪽의 목적이 있고, 이렇게 이제 그 해양관광 활성화하고 이렇게 목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법률은 1조에 이렇게 그 입법 목적을 이제 규정을 하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1조가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우리 법조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1조가 굉장히 중요한 조항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문화체육관광부 입장에서는 지금 이 입법에 대해서 약간의 반대 의견을 표시한 이유가, 이미 관광기본법과 관광진흥법이 있는데 굳이 그 관광진흥법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은 제1조를 그 관광기본법과 관광진흥법과 차별성을 꼭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항도 좋지만 이왕이면 관광기본법과 관광진흥법 제1조를 비교 분석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양관광진흥법인데 이제 사실 그 해양관광진흥이라는 문구 자체가 이제 포함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왕이면 뭐 이런 부분들도 좀 포함시키면 더더욱 이 관광기본법과 관광진흥법의 중복 적용 그 문제점에 대한 좀 반박을 할 수 있을 거라 좀 생각이 듭니다. 제2조입니다. 해양관광 산업에 대한 그 정의가 좀 나와 있는데 약간 불명확한 면이 있습니다. 사실 법률 용어라는 것이 워낙 포괄적인 것들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보니까 이렇게 문장 안에 담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라고 좀 두어서 그 법령에 위임할 수 있는 규정을 두면 이제 해양관광 산업이 나중에 뭐 크루즈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좀 확대되었을 때, 또 향후 시대 변화에 따라 변경됐을 때 추가적으로 해양관광 산업을 포섭할 수 있는 그런 확장성을 두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4조입니다. 제4조는 이번 제정법이 일반법적 성격을 좀 갖고 있다 보니까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문화체육관광부 자체는 이 제4조 자체를 삭제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기도 한데요.
사실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하면 관광기금법과 관광진흥법과의 아까 말한 차별성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이거든요. 이 해양관광진흥법이 만들어진 이유를 생각하면 지금 육상관광과 도시관광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해양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 해당 정책을 총괄하는 그런 직접적인 법적 근거라는 그 정당성 자체가 이제 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4조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11조 제어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해양관광 활성화 이런 지원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또 재원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관광진흥 개발기금법이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 법에서 나와 있는 그 관광진흥 개발기금의 용도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그 해양관광진흥법이 새롭게 만들어져서 이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것 자체도 사실은 좀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조금 무리한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전반적인 관광, 특히 해양관광까지 포함하는 개념인데 이걸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요. 이왕에 이번에 해양관광을 중심으로 한 입법을 하는 과정에서 더더욱이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것들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해수부 장관이 이렇게 협의를 하도록 또 규정하였고 활성화 및 지원이라는 특별한 요건을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히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1조도 마땅히 있어야 하는 규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12조부터 제14조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사실은 국토교통부가 조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 동서남해안 및 내륙법 발전 특별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법에 보면은 해양관광진흥기구라는 지구 제가 잘못 쓴 것 같은데요. 해양관광진흥지구라는 것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해양관광 활성화 지구랑 뭐가 다르냐라는 얘기가 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좀 그 법을 좀 보다 보니까 조금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해양관광 활성화 지구도 있고 해양관광진흥 지구도 있으면 각각이 다 모두 있다고 하면은 약간의 그 법률 체계의 혼선을 가져올 가능성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이렇게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19조는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규정입니다. 당연히 이런 성장 가능성이 높은 해양관광 산업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을 하는 것은 해당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조항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양질의 전문 인력 양성이라든지 전문 인력 양성 기관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좀 유사 입법례를 참조해서 전문 인력 양성 기관의 지정 취소 요건 등 이런 것들을 좀 마련하면 어떨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부분도 사실 문화체육관광부가 좀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이 관광기본법에서 이미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조문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정안 내 해당 조문이 혼선과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법이 아까부터 만들어졌던 이유를 꼭 생각해야 돼요. 관광기본법은 이름 그대로 관광기본법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육상관광, 도시관광, 해양관광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봐야죠. 그 중에 이제 해양관광이 좀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해양관광을 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입법 목적으로 사실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목적성 안에서 협력체계 구축을 한다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는 남북 간 해양 관광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조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기본법은 그야말로 기본법이고요. 해양관광진흥법은 특수하게 해양관광을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법적으로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전반적으로 제 그냥 판단입니다. 오늘 지금까지 했던 것들은 이제 그냥 저의 그냥 법조인으로서의 저의 판단으로서 한 것이라서 이 법이 잘못됐다 이런 말을 오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법은 꼭 있어야 하는 법이고 어떻게 하면 이 법이 원활하게 잘 돼서 우리 해양관광의 활성화에 위해 도움이 될까 하는 마음으로 제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인 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 문화체육관광부의 반대 의견이 좀 가장 극명한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관광기본법과 관광진흥법 등 다른 그런 관광법제와의 차별성이 꼭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괜찮지만 이왕이면 한 번 더 이제 체계를 좀 바꾸거나 할 자구를 변경할 게 있다면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고 판단하면 가장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해양관광 활성화 지구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여수라든지 뭐 부산이라든지 이런 이제 특수한 해양을 끼고 있는 이런 주요 도시들은 해양관광 활성화 지구로 지정을 해서 특별히 이런 그 조세적인 부분에서 혜택을 준다든지 이렇게 좀 혜택을 주면 사실은 그 지정에 대한 특수 때문에 더 그 도시가 발전할 수 있고 기금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꼭 필요한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제가 이렇게 본 거를 보니까 이 동서남해안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서는 한 번도 해양관광진흥지구로 지정된 사례가 지금 없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그 법에서 나와 있는 그 해양관광진흥지구에 지정된 사례가 없다는 부분을 잘 강조하면서 굳이 지금 저것들이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이제 이번에 해양관광 우리 법을 진흥법을 만들면서 사실은 삭제된 규정들을 만들어 가져오는 것도 어떨까 이런 제안도 한번 드려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특례 규정인데요. 이런 부분에서도 15조 아까 살펴보지는 않은 조항인데 이 부분도 조금 이제 그 환경부나 산림청이나 문화체육관광부나 국토부 이런 데서 좀 삭제 의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모든 법을 발의할 때 뭐 각 부처마다 이렇게 좀 반대 의견을 표시하는 건 좀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근데 특히 이 부분이 왜 문제가 되냐면 사실은 이제 환경부 쪽에서 소관하고 있는 법률 중에 어떠한 이제 특별한 법적성을 갖고 특례를 주고 있는데 이 해양관광 활성화법 때문에 예를 들면 그 의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제가 되면 사실은 이제 환경부나 산림청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소관하는 법률에 특례를 줬던 것들이 무력화될 여지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잘 또 조율을 해서 좀 협의를 거친다면 사실 15조도 꼭 필요한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특례를 주고 해야 더 이제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런 진흥법 제정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가 논의해야 될 점들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를 기점으로 좌우에 여러분들이 나와 계시는데 패널들 소개를 먼저 잠깐 하고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진행 방법과 그 다음에 이제 한 분씩 발언을 듣고 진행하는 순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패널은 저희들 오늘 인쇄본에 나와 있는 그 순서대로 한 분씩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의 해양레저관광 우리 국가의 고정부과장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 순천향대의 정병훈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그 다음 우리 또 학계 쪽에 우리 동서대학교 강혜산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우리나라 해양과 관련된 부분의 국책연구기관이죠. 한국해양수산개발입니다. 홍자원 연구위원님 나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관광 분야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정광민 연구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민간협회의 소속으로 여수관광발전협의회 김유성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한국마리나협회 박건우 사무국장님 나오셨습니다. 오늘 토론을 맡아주신 패널을 소개를 드렸고요. 발제를 맡아주신 분은 앞서 밑에서 이미 본인들 소개를 하고 발제를 하셨기 때문에 추가 소개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정철 교수님과 성원영 변호사님 저를 기점으로 좌우에 앉아 계시고요.
지금부터 진행 판독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정된 시간보다 한 20분 이상이 이미 지났습니다. 그래서 패널들 분께는 두 번의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1차 발언과 2차 발언인데 1차 발언을 한번 하면은 이제 서로 상대방에 대한 얘기를 듣고 추가로 답변을 하시거나 반주는 먼저 하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1차 발언은 제가 처음에는 애초에 예정된 시간을 한 5분씩 드리려고 했는데 줄여서 좀 줄이겠습니다. 3분에서 최대 4분까지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2차 발언은 마찬가지로 줄여서 1분에서 2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예정된 시간을 가능한 후에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을 패널분들은 유념하시고 토론을 해주시고요. 먼저 토론에 앞서 제가 자장으로서 오늘 이 해양관광 진흥법과 관련된 부분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이 해양관광 진흥법과 관련된 부분은 이 유사법안이 그동안에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철원 대표 발의하신 해양관광 진흥법 발의까지 총 5번의 유사법안이 발의가 되어 왔습니다. 왜 이렇게 끊임없이 이 법안이 발의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그 법안의 중요성과 필요성 때문이겠죠.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왜 이게 반복적으로 여야 또는 무소속의 의원들까지 하나같이 이 법안을 필수해서 주창하고 부르짖고 있겠는가라는 차원에서 한번 오늘 이러한 차원에서 좀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양관광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관련 법안이요. 앞서도 발제자들의 소개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관광기본법과 진흥법 외에도 우리가 이 낚시 관련 입소법이라든지 크루즈 산업 육성 지원에 관련 법률, 그다음에 해양 치유 자원에 관련 활용에 관한 법률 등등 해서 약 10여 개의 법안이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은 법안이 해양관광 관련돼 가지고 곳곳에 조각조각 편제해 있다는 겁니다. 조각조각이 편제된 법률이 대한민국 해양관광 산업을 육성하고 정책적으로 백업시키고 제도적으로 지원하는데 이게 체계성과 또는 종합적인 어떤 장기적인 플랜을 구축할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에서 오늘 우리 특히 패널님께서 그 점을 좀 중점적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좀 보여주시면은 오늘 이 공청에 대한 포커스가 좀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자장의 생각이고 또 각자의 생각들을 전개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우리 해양수산부 해양예정항 권영규 과장님의 마이크 먼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부 해양예정공학과장 권영규입니다. 오늘 해양관광 진흥법과 관련해서 오늘 의뢰할 시간을 주신 주철원 의원님과 관계자 여러분, 참석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아시고 계시다시피 해양관광이 앞으로 관광 분야에서 아주 중요한 분야로 부상할 것이라는 것은 모두 동의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주철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세계관광기구에 따르면 세계관광 중 해양관광의 비중이 50%에 이를 정도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세계관광기구가 제시한 미래 10대 관광 트렌드를 보면은 그 중에 6개, 해변, 스포츠, 크루즈까지 해서 6개가 해양 그리고 해변에서 이루어지는 걸로 봤을 때는 앞으로 해양의 성장 가능성은 상당히 높고, 그다음 높을 뿐만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자연 친화적인 것, 그 다음에 소규모 관광이 강화되는 측면에서는 해양 관광의 성장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해수부는 이러하게 다양해지고 많아지는 국민적 수요, 산업적 수요를 생각했을 때 해양 관광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저희는 깊이 공감을 하고 있고 이 법안의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해수부는 사실 지역경제 활성화와 해양관광 육성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법률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다양한 법률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각각의 법률을 운영하면서 사실 연계하는 게 보통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도 전체적으로
뭐 비법적 계획,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 등 이런 비법적 계획을 수립해서 나름의 비전을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지만 여기에도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각종 법률이 다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다행히 올해 VIP고 대통령 업무보고 시에는 저희 해수부가 나가 있는 핵심 과제로 해양 레저 관광을 주요 과제로 꼽고 이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나가겠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남해안 해양 레저 관광 프로젝트도 같은 맥락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저희 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절적인 법적 근거 없이는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재정 지원을 받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한계 때문에 결국에는 장기적인 재정 투자를 통해 파급 효과를 하는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한 비법적 계획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추진 능력이 부족한 부분, 그리고 각종 여러 가지 법률이 난립이라고 하면 안 되고 여러 가지 수요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같이 종합하고 합적인 사업을 가지고 가는 데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초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제정안과 같이 해양 관광을 포괄하는 이런 법률이 제정이 된다 그러면 저희가 관광진흥법과 여러 가지 중복 문제 얘기를 하지만 저희가 이 해양관광법에서 필요한 부분을 또 보완을 해나가면서 해양관광뿐만 아니라 관광 전 분야의 발전 그리고 지역 경제 발전하는데 해양수산부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해양수산부와 같이 전문성과 실무적 그다음에 정책 수단을 통해서 다양한 문화가 융복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해 나가고 이에 따라서 해양 관련된 특례, 인프라 조성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관광진흥법과의 관계는 사실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관광진흥법의 큰 방향 아래 보충하는 개념이라고 보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시대 변화에 따라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법령을 만들어서 그 법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원해내는 것은 저희 정부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산업진흥법의 경우에도 아래에 보면은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인쇄산업진흥법, 대중문화예술산업진흥법 등 다양한 필요에 의해서 특별한 분야에 대한 진흥법이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해양산업의 경우에도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를 포괄하기 위한 진흥법인 해양관광진흥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관광 분야에서도 이와 동일합니다. 앞으로 향후 법률이 제정된다면 해수부는 해양관광진흥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향후 문체부와 중복 문제 이런 문제를 잘 협의해 나가면서 이 법이 실제로 우리 연안 지역의 경제 활성화, 해양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해수부 우리 해양레저 연규 과장님 토론 내용이 요지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해양관광 산업에 대한 중요성에 따라 체계적인 어떤 관리와 육성이 필요하고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점에서 무엇보다 이거만의 필요성이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해 주신 것을 같고 이어서 우리 순천향대 정배국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마이크가 좀 되네, 그죠? 반갑습니다. 저는 순천향대 관광경영학과 교수입니다. 오늘 성황리에 이루어지는 공청회에서 제가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는 데에서 저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는 관광학회 전임 회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광학회에서 토론자를 찾는다는 그 소식에 제가 주관해서 토론자를 수소문하고 했는데 저보다 법률에 밝고 해양 관광 전공에도 밝은 사람은 학자를 많이 찾았습니다만은 요즘 저마다의 현대에 살아가는 게 전부 다 바쁘다 그죠? 그러면서도 또 결국 제가 찾지 못한 이유는 이 사안이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 아닌가 그래서 아마 참여를 좀 꺼리는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좌장께서 시작하면서 우리 해양관광진흥법에 대한 어떤 당위성에서 출발하는 이런 토론에서 조차 그 성격을 제가 읽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법 전문가는 아닙니다.
대학 강사 때는 아무거나 다 강의해야 됩니다. 뭐 물론 그 대학 때 법을 배우고 관광법을 배우고 강사 때 해보고 다시 한번 30년 만에 관광법을 다시 한번 뒤집어 공부하는 좋은 계기도 되었습니다. 지금 관광에 대한 법에 대한 잘 모르지만 아마도 법이라는 것은 건강한 커먼 센스에 입각한다는 전제하에서 아마 제가 건전하고 보편적인 사고방식을 가져가는 차원에서 오늘 제가 그 근거에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비교적 저도 해양 관광에 대해서 동해안 관광 개발 오래전이긴 하지만 관광 개발도 담당해보고 기본 계획도 수립해보고 그로 인해서 제가 저 지중해로 여러 세계적으로 또 선진지 견학도 다녀왔던 해양 한때 공부했던 기억도 납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러 해수부 장관이나 고위공직자들을 만나보면 앞으로 우리 한국 사회가 먹거리는 해양으로 나가야 그야 근본적으로 이제 제 부국이다, 미래산업 해양이라는 것도 충분히 제가 말씀도 듣고 그 말씀에 공감하는 적도 많습니다. 우리 해수부가 세계적으로 광부 개발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와이 근처도 하고 등등 새로운 무한한 먹거리가 해양에 수산에 있다는 것도 제가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 해양 관광도 굉장히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는 것도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심지어 애써 간첩했던 간첩도 역간첩 얘기까지 나오네요. 일반 농지가 바로 전남도가 한때 70년대는 간첩에서 농지로 만들어서 자랑스럽게 얘기했던 그 시기가 불과 우리 한 40-50년 전입니다. 지금은 거꾸로 바닷가가 갯벌이 일반 농지보다 20배의 생산성이 남는다는 사실도 그만큼 해양 관광이 중요하다는 것도 피부절로 느끼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황리에 이루어지는 이 공청회가 그런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제가 관광학자로서 학문도 산업에 기반을 한다는 의미에서 건강한다는 의미에서 그다음 자부심과 마저 느끼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관광 충분히 해양 관광 진흥법에 대한 어떤 그 논의는 충분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항상 지금까지는 육지 중심의 사고방식, 우리 사회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만 육지 중심의 중앙 중심제 사고방식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우리 발제에서도 육산 관광, 또 육지 관광, 육지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이제는 유연한 오히려 이제 바닷가 주변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바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전환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인식 수준조차도 한때는 우리 바다가 항상 주변적인 마이너였던 것이 이제 중심으로 떠오르는 시점에 제가 오래전에 해양 관광 프로젝트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우리 한국이 가지는 해양이나 수산이 가지는 여러 가지 어떤 기후적인 자연 조건에 아직도 제가 오래전이었지만 그 당시는 여러모로 해양 관광이 발전하기에는 좀 어려운 조건도 있었고 또 하나는 이게 대체 사업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해양 관광으로 아직 여러 가지 소득 수준이라든가 이런 조건도 해양 관광이 미미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그 과정이 지금 우리 여기에서 지적하고 있는 해양 관광이 겨우 0.4%이다. 해양 관광 조성 기금의 1%만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 한국의 현재 어떤 진화 과정이고 어떤 앞으로 이 분야는 해양 관광이 중요시 되면서 더욱 늘어나야 된다는 당위성이나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어찌 보면 이게 결론이기도 합니다. 해양 관광 진흥 재정이 여러 가지
따져보더라도 지금까지 아마 많은 과정이 전례가 있었습니다만 아직은 관광에 대한 주관 사무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있고 관광기본법과 관광진흥법의 정책적 근간을 두고 있어서 자치구청 간의 업무와 여전히 과잉법과 중복의 그로 인해서 행정곤란과 정책시 곤란을 야기를 시킬 수 있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충분히 시대적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전반적으로 해양관광진흥 활성화에 있어서 입법 추진은 상당히 신중하고 기존의 법체계와 행정사무 및 정책 시행의 효율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자체의 용역 프로젝트, 개발 프로젝트의 3분의 1은 관광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금 해양 관광이 갑자기 커졌다고 해서 이게 부처마다 이게 진흥법이 하다 보면 그 관광 사업 시행자라든가 아직은 관광이 굉장히 정책 혼란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 관광진흥법의 많은 조정 얘기는 기본법의 국가관광전략회의를 통해서 정책적 조정을 해 나갔으면 싶고요. 관광진흥법의 9장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역시도 지적하는 도시관광, 국제관광 중심이라는 생각되어집니다. 해양관광의 비중이 이만큼 커진 상황에서 이제는 해양관광진흥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해양관광에 대한 어떤 내용을 더 추가시키고 기존의 기본법과 진흥법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것이 해양관광진흥법이 제정에 타당성이 되지는 못합니다. 기존의 진흥법을 내에서 많은 해양관광을 포괄하는 의미에서 중복이나 과잉 행정명령 정책 혼선을 피하는 가운데 시행해보고 장차 개별적인 사안으로서 해양관광 법률을 특별법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것을 제안해보고자 합니다. 2차 토론이 주어진다고 하니까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의 정보에 말씀해 주셨고요. 크게 세 가지 쟁점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기존 관광진흥법에서 해양관광법이 해양관광, 두 번째로 기존 관광진흥법이 해양관광 사업을 포괄하는 문제, 세 번째로 국가 차원의 전체적인 관광계획과 해양관광의 위계 및 조정 문제를 크게 쟁점으로 찝어주셨고요. 그러면서도 해양진흥법의 어떤 필요성이나 당위성은 당연시 된다.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좀 불협이나 마음이나 또는 여러 가지 본선의 문제 이런 것들이 슬기롭게 좀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으로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학교의 동서대학교 우리 강현상 교수님 마이크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사진 찍을 때는 되게 많았는데 중간에 많이 가셨으면 어떨까 싶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거의 안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와서 세미나 역사일에 가장 많은 분들을 모시고 잠깐이라도 말씀을 드리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자리를 앞에서 해주시니까 힘이 됩니다. 부산에서 3시간 반 정도 달려와서 제가 딱 5분 얘기하고 가는데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인사 말씀하다 보면 시간이 다 지나가면 버리니까 아주 간단하게 3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사고가 나면 일단 부처를 없애버립니다. 모든 걸 중지시키고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도 수학여행을 못 가고 있죠. 유럽이나 일본만 해도 생존 수영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학교에 수영장을 만들어주거든요. 물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예산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가 벌을 주기보다는 벌을 주는 건 나중에 하고 우선적으로 갖춰
갖춰야 될 거, 꼭 해야 될 거, 기본을 챙기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그 5분을 맞춰놨는데 제가 5분만 더 올리고 있어갖고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우리는 해수욕장이라고 인건식표를 쓰기 때문에 바다에서 하는 건 해수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치라고 부르자고 영어로 쓰자고 얘기를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었고요. 그래서 지금도 해운대, 부산의 해운대라든가 서해안의 대천 해수욕장이라든가 다 해수욕의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해수욕 외에는 바다 위에서 하는 게 없죠. 근데 참 이상한 게 있는 것이 괌이나 사이판이나 가면 해양 스포츠 합니다. 제트스키도 하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안 하죠. 이게 참 희한합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부터 물론 안전을 담보를 해야 되겠지만 해양 스포츠나 이런 것들을 생활화시켜서 해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사실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전부터 얘기했는데.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우리가 어업이나 농업이나 사실 우리 마을에 계신 분들이 잘 살아야 되는 게 제일 첫 번째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정학적으로 우리나라가 중간에 있기 때문에 중국에 치거나 일본의 법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그래서 사실은 잘 안 잡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쪽에 직업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낚시배를 좀 고급화시켜서 한다든가. 그래서 농촌 마을에도 이 고도화시키는, 그러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어떤 새로운 업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전국에 수백 개의 어항이 있습니다. 국가어항들이 있는데, 거기가 잘 잡히고 이러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맞게 어업을 고도화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든 다시 재생을 위해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게 한계점에 부딪힐 때가 있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쿠오카에서 파는 명란젓 중에 80% 부산에서 나갑니다. 안동 고등어의 70% 부산에서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는 생선을 바로 잡아서 먹을 수가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보관이나 포장에 신경 안 쓰는데, 일본이라든가 우리나라의 안동이라든가 이런 것이 보관과 포장에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특산물이 되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분명히 답은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바꿀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가 부가가치를 높여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전통적인 어업에서 부분을 고도화시켜야 된다는 거, 그런 걸 말씀드리고요. 제가 주장한 내용이 43페이지에 있는데, 거기 범선이 하나 있습니다. 범선이 하나 있는데, 이제 오늘 주제와 관련된 건데, 범선을 사서 운항을 하는데 지나가지 못하게 하는 구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가다가 세워놓고 한 3년 이상을 있었는데, 최근에 법이 개정돼서 지나갈 수가 있게 됐어요. 근데 이미 배는 노후됐고, 그분은 그 배를 가지고 거기를 못 지나가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안전과 안보가 담보가 되는 상황이라면 규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보완해서 혹은 또 개정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끝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마음이 풀렸습니다. 어떤 산업이라든가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처음에 아기 때부터 이제 인큐베이팅하고 그다음에 육성하고 진흥하고 이렇게 해갖고 지금 관광진흥법인데 지난 20년 동안 진은 많이 안 됐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육성 단계에서 갓 벗어났는데, 그래서 법이 있으니까 더 이상 고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두자, 앞으로 10년, 20년 그런 얘기를 하고 듣고,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이 열심히 의견을 모아서 추진할 때 꼭 재현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우리 강상규 교수님의 말씀에
바다를 이용하는 국가와 같이 창출과 수산의 고도와 필요 그리고 크루즈 해양 매개의 활성화와 이 해양광 지능 속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어서 우리 국천연구위원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홍장훈 연구위원이 마이크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장원입니다. 이번 공청회에 와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주셔야 드리고 싶은데 해양관광 관련된 정책의 후회까지 마무리로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놀라운 건 아까 교수님 말씀처럼 끝까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남아 계신 것을 처음 본 것 같아서 해양관광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것을 감사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인상적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위원실에서 초청할 때 하시는 말씀이 이번 공청회는 해양관광 동시 여수에서 개최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연안지역 연구를 하다 보면 관광도시냐 해양관광도시냐고 여쭤보면 해양관광도시라고 선뜻 답변하지 못하시는 분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이제 관광과 해양을 대척점을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관광을 하면서도 우리가 해양을 즐긴다는 문화가 시민들에게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바닷가에 살면서도 해양관광을 즐기는 도시에 사는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안 했다는 얘기예요. 사실 시민들 입장에서는 문체부가 법을 만들든 해양수산부가 법을 만들든 바다를 즐길 수 있는 것만 있으면 되는데 뒤집어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동안 바다를 즐길 수 있는 문화나 해양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도적 측면에서. 그래서 해양관광 진흥법이 만들어지니까 시민들적 입장에서는 바다를 좀 즐길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것 그런 토대 차원에서 이 법의 가치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두 번째 정책 이반적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관광을 할 수도 있고 해양관광을 할 수도 있지만 아까 관광진흥기금에서 얼마큼 사용했다는 말씀이 이 제도적 기반이 탄탄하지 않다 보니까 해양관광이라는 정책 틀 내에서 정책적 사업을 많이 펼치지 못했다. 그래서 해양관광법을 몇 번째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이런 가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해양관광에 대한 논의나 제도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실질적으로 2000년도 이후에 이제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이 만들어지면서 해양관광 지능 육성, 명시적 조항을 계속 만들어 오다가 필요에 대해서 일단 해수욕장이나 공간이 필요하면 해수욕장법을 만들고 마리나가 필요하면 마리나 관련 법을 만들고 크루즈가 필요해서 법을 이렇게 법을 만들어서 부분적으로 만든 건 상당히 좋았는데 이 법안을 상충했을 때 체계성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아서 이 법의 가치는 가장 큰 거죠. 첫 번째는 기존에는 해양관광법을 체계화한다. 체계적인 가치를 준다. 두 번째는 국민에게 바다를 지킬 수 있는 권리를 준다. 두 번째인 것 같고 세 번째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연안지역을 개발을 해도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또 하나는 관광지 개발뿐만이 아니라 우리 해양을 얘기할 때는 투스템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농촌과 다르게 농촌은 하나의 단위적 공간이지만 여기는 우리는 어업도 하지만 활동도 시키지만 사업을 같이 이루다 보니까 이해관계는 하나의 갈등도 많이 지역과는 해양관광을 특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예전을 즐기는 문화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해양관광진흥법 내에서 이런 체계화를 갖춰서 지역주민들이 관광을 좀 즐길 수 있게 하는 것 그런 수단 차원에서 해양관광 정책적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도적 보완 측면에서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아까 몇 번 얘기했죠. 50%가 해양관광일 거다, 60%가 해양관광일 거다라고 말씀을 하지만 통계적 기반을 취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개별적 사업에 나갈 때 모든 자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해양관광 진흥법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통계조사를 하거나 전문적으로 양성하거나 이런 조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도 하나의 체계성을 갖고서 사업을 풀릴 수 있기 때문에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부처간의 발전 요소는 사실은 이번 목적도 있지만 사실은 어느 정도 도와줄 수 있는 사실 관광과 해양관광의 대척점이 아니라 상호 도와줄 수 있는 측면에서 해법을 찾으면 해양관광 진흥법도 보조법으로 입법이 되고 국민에게 바다를 좀 지킬 수 있는 권리를 주자는 생각해봤습니다. 단상에 돌아가실까요? 관광 정책과 해양관광 정책의 상호 배타적이고 대립되는 분야가 아니라 관광 시장의 확대와 해양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폭포 건강 관리를 위해 상호 보완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아닐까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어서요. 우리 한국문화연구원의 전광민 연구위원님 마이크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한국문화관광 가지고입니다. 저는 지금 관광 쪽에 이제 법률이나 개발 규제에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 얘기를 좀 이렇게 들으면서 저희가 이제 관광진흥법상에서 이제 관광이라는 활동을 범주를 정의할 때 그 장소성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행태라는 부분, 그다음에 이동, 그다음에 수단, 시금 이런 것들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
해양관광진흥법의 발의가 된 그 내용들을 보면 어쨌든 그 해양이라는 단어를 이제 법적으로 해양수산발전법을 보면 이 장소를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이 이루어지는 산업이나 이동이나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이제 그런 해양 내에서 이루어지는 관광에 대한 부분, 그 사람들이 찾아오고 체험하고 그 지역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이제 개발을 하거나 추진치를 갖기 위해서 이 해양관광진흥법을 마련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됐고 지금까지 2006년도부터 5번의 이제 법안 발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계속 안 됐었던 이유를 조금 더 살펴보면 아마 이 특수성이라는 부분을 이제 해양 쪽에서 강조를 하죠. 그 특수성이 어쨌든 장소만 다르고 실제로 이루어지는 활동은 되게 유사한 그러니까 관광진흥법상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활동이 되게 유사한 체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부처가 또는 법 간의 어떤 중복적인 측면에서 아마 법이 제정이 계속 올라가서 제정과 협의 과정에서 안 되지 않았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용을 봤더니 그 특수성이라는 부분하고 도시관광이나 육상관광에 비해서 약간 좀 더 홀대를 받지 않느냐라고 이제 제안의 이유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관광자원 측면에서 해양에 대한 부분이 공간을 아까 제가 공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부산, 인천, 목포, 여수에 있는 다양한 공간에서 관광과 관련된 사업은 실제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부처가 달랐을 뿐이죠. 관광개발 최근에는 이제 K 관광 가고 싶은 섬이라는 사업을 무채를 진행하고 있고 남북권 관광개발 사업을 하고 3중원 정도 되는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그만큼 이제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해양 관광에서 해수부하는 측면과는 약간 다른 궤를 가지고 있어서 이런 법이 발의되지 않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 관광을 육성해야 된다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 법상에서의 내용을 가지고 보면 상당히 중복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그걸 해소할 건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번 국회 때 산업관광이라는 게 발의가 됐습니다. 산업관광이라는 법은 관광진흥법에서 못하는 부분의 규제를 풀기 위해서 만들었던 법이고요. 그다음에 관광진흥법 문체부에 의해서 숙박시설 확충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광진흥법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법을 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만들었던 거죠. 해양관광진흥법은 과연 지금 해양관광 개발이나 해양관광 체험이나 해양관광 수단을 지금 법 체계 내에서 할 수 없어서 해양관광진흥법을 했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할 수는 있는데 약간 체계적으로 또는 주체나 예산이나 그런 부분이 따라오지 못했던 부분에 한정된 그런 제약이 있었던 걸로 저희 파악이 돼서 관광진흥법과 관광기본법, 해양관광진흥법이 같은 방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 내에서 같은 방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의 상충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상당히 있을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법 내용에 보면 해양관광 활성화 지구라는 게 있습니다. 이 지구가 아시다시피 어떤 지구나 해양관광에서 도시나 그런 걸 만들려면 다른 법에서 못하는 걸 하기 위해서 이걸로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현재 이런 법이 관광진흥법 48조에 따라서 이 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단지 이제 특례에 대한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법 축조의 측면에서 관광진흥법을 넣을 수도 있고 해양관광기본법을 진흥법을 별도로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의 어떤 법제의 맞는 방법, 축조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 또는 원활하게 법을 제정할 수 있는, 개정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 않냐 싶어서 이 해양관광진흥법이 중복이나 법체계의 혼선이 발생되지 않는 특수성이나 차별성이 있지 않고서는 이 관광진흥법과 너무 방향성이 비슷하다라는 게 관광 쪽에서 보이는 시각입니다. 물론 같은 궤에서 같이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또 두 번째 예를 들면 생태법을 만들려고 했던 게 있었습니다. 그 법은 생태를 보존을 활용과 같이 균형적으로 하자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도 또 법에 대한 취지가 약간 달랐죠. 관광진흥법과
그런 부분에 약간 목적성이 좀 달랐던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단순히 해양 관광을 진흥하자. 관광진흥법이나 관광기법에서 진흥을 같이 하고 있고 관련된 자원이나 공간에 따라 다르게 이루어지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 한계가 좀 있지 않았나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좀 차별성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문체부에서도 아시다시피 해양, 유촌, 산림, 다양한 그런 부분을 총괄하기 위해서 국가관광계획이나 관광기능 기본계획이나 다양한 법적인 틀, 정책의 틀을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이 정말 있는 건지에 대한 부분이 좀 더 면밀하게 좀 검토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해양관광 법률이 부재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수단이 없어서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건지 과연 수단이 있고 법률도 근거가 다른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만들었을 때 어떤 편익이 좀 더 많은 건지 이런 부분이 좀 더 검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이 법에 대한 그 제한의 이유에 대해서 보면은 해양의 안전, 해양의 보전, 해양의 계절성이라는 얘기 나옵니다. 근데 법안에는 보존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내용이 제가 찾아볼 수는 없었는데 오히려 차별성을 가지려면 보존과 활용에 대한 부분을 균형적으로 가지고 가는 목적성을 가지는 게 지금도 관광청의 촉발법과의 어떤 상충성에서 다르게 가지고 가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이 제가 관광 쪽에서 봤을 때는 좀 더 맞는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 수준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제가 해양에서 관광부가 처음 생겼을 때 제가 관광에 대한 조언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오늘 법을 만들 때서 봤는데 되게 해수부의 해양 입장의 공간에서만 접근을 한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에서는 차후에 부처간 협의에 있어서 같은 방향을 가지고 있는 법에서는 아시다시피 부처간의 문제에서는 상당히 해결될 수 있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 법에 대한 차별성이 전제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의연구위원회는 기존법과의 문사적인 표현을 따라서 정의연구위원회는 기존법과의 문사적인 표현을 따라서 그리고 정부 부처 간의 어떤 협의곡선이다 라는 점에 좀 반전이 있지 않나라는 논의였습니다. 지금 이제 학계와 그 정부부처 그리고 우리가 전부 연구위원들 전부 국제경제에 적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리는 우리 민간협회 유선 회장님과 박보노 사무국장님이 또 나와 계십니다. 각 분께 먼저 유선 회장님. 네. 네, 안녕하십니까. 여수 관광발전협회 회장으로 이구성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지역의 주연님 선거 나오실 때 여수 해양관광공사 선거 2호 공약으로 하셨었는데 3년이 되신 것 같습니다. 많은 기대를 했었는데 굉장히 어려운 난관을 헤쳐나가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해양관광공사 설립을 앞두고 우리 해양관광진흥법 오늘 이법 공청회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오늘 뭐 여수관광발전협의회 회장 자격보다는 이렇게 사업자 자격으로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시라고 할 것 같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10여 년 넘게 부정기업객선 사업도 했고 유람선 사업도 하고 있고 또 마리나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여객선, 유람선, 마리나 세 가지 사업을 하는 사람 우리나라에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0여 년 동안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해왔기 때문에 오늘 사업자로서 왜 이러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고 나아가서 이런 정말 해양관광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전담기구가 왜 저희들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사례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도움이 될 거다 생각합니다. 그동안 하고 싶어하는 감소도 할 수 있겠지만 오늘 짧게 사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관광 산업 발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섬관광이 될 것이고요. 해상관광인 것인데 이런 관광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대입법이다. 선박. 그죠? 선박이 있어야 섬관광과 해상관광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문체부에서 가고 싶은 섬 사업 선정을 해서 매년 맞게 하는 예산을 투입해서 가고 싶은 섬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수에도 많은 섬들이 선정이 돼서 개발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그 중에 손죽도라는 섬도 또 가고 싶은 섬 사업에 선정이 돼서 많은 국가에서 투입이 되고 경력을 맞이하고 있고요. 또 행안부에서는 선발전 촉진법인가에 의해서 이달에 섬을 또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3월 달에 행안부에서 이달의 섬으로 손죽도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나 문체부에서도 가고 싶은 섬을 이달의 섬으로 것을 지정을 하면서 우리 국내 관광객들의 섬관광을 많이 홍보하고 있지만, 실상은 아시는 분, 여수 사신 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요, 이 손죽도에 현재 갈 수 있는 배는 딱 한 척이 있는데요. 오후 3시쯤에 손죽도에 내려주고 그 다음날 아침 9시에 나와야 됩니다. 딱 배 한 척만이 현실적인데요. 9시에 손죽도에 들어가서 그 다음날 아침 3시, 그러니까 오후 3시에 들어가서 다음날 아침 9시에 나와야지만 손죽도로 들어갈 수 있는데, 손죽도에는 숙박시설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금 물도 없어서 식수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섬을 가고 싶은 섬이나 예전에 섬을 선정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인 거죠. 그냥 실적 내거나 이런 거 아니면 현실성이 전혀 없는 그런 사업이나 이런 거는, 가고 싶은 섬이 아니라 갈 수 없는 섬을 가고 있는 섬과 이달의 섬으로 선정을 한다는 거죠. 또 문체부하고 행안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고 싶은 섬 사업이라든지 이달의 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런 섬 사업을 국가 예산이 확대하기 힘들 때는 가장 먼저 고려돼야 되는 것들이 섬에 누가 데려다 줄 것인가. 관광객이 많이 갔을 때 과연 어떤 배가 저 관광객들을 원하는 수행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사전에 고려돼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많은 용역들이 일어나고 탁상에서 머리로 사업들이 선정되고 수많은 국가에서 들어가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말 컨트롤할 수 있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정말 이런 좋은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구심점 기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 해수부 산하의 독립된 전담기구의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검은도강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검은도가 백도를 볼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 3대 가장 명수 중에 하나가 백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백도를 보기 위해서는 검은도에서 2박을 해야지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역시 대편이 오후에 한번 들어갔다가 공약으로 하셨었는데 3년이 되신 것 같습니다. 많은 기대를 했었는데 굉장히 어려운 난관을 헤쳐나가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해양관광공사 설립을 앞두고 우리 해양관광진흥법을 이번 공청회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오늘 여수 관광발전협의회 회장 자격보다는 이렇게 사업자 자격으로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시라고 할 것 같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10여 년 넘게 부정경익성 사업도 했고, 유람선 사업도 하고 있고, 또 마리나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객선, 유람선, 마리나 세 가지 사업을 하는 사람 우리나라에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0여 년 동안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해왔기 때문에 오늘 사업자로서 왜 이러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고 나아가서 그런 정말 해양관광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전담기구가 왜 저희들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사례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도움이 될 거다 생각합니다. 그동안 하고 싶은 감소도 할 수 있겠지만 오늘 짧게 사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관광 산업 발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섬관광이 될 것이고 해상관광일 것인데, 이런 관광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대입법이다. 선박, 그죠? 선박이 있어야 섬관광과 해상관광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문체부에서 가고 싶은 섬 사업 선정을 해서 굉장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가고 싶은 섬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요새도 많은 섬들이 선정이 돼서 개발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그 중에 손죽도라는 섬도 또 가고 싶은 섬 사업에 선정이 돼서 많은 국가에서 투입이 되고 경력을 맞이하고 있고요. 또 행안부에서는 선발전 촉진법인가에 의해서 이달에 섬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3월 달에 행안부에서 이달의 섬으로 손주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나 문체부에서도 가고 싶은 섬을 이달의 섬으로 것을 지정을 하면서 우리 국내 관광객들의 섬관광을 많이 홍보하고 있지만, 실상은 아시는 우리 여수하신 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요, 이 손죽도에 현재 갈 수 있는 배는 딱 한 척이 있는데요. 오후 3시쯤에 손죽도에 내려주고 그 다음날 아침 9시에 나와야 됩니다. 딱 배 한 척만이 현실적인데요. 9시에 손죽도에 들어가서 그 다음날 아침 3시, 그러니까 오후 3시에 들어가서 다음날 아침 9시에 나와야지만 손죽도로 들어갈 수 있는데, 손죽도에는 숙박시설 이런 것들이 구축이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금 물도 없어서 식수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섬을 가고 싶은 섬이나 예전에 섬을 선정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인 거죠. 그냥 실적 내거나 이런 거 아니면 현실성이 전혀 없는 그런 사업이나 이런 거. 가고 싶은 섬이 아니라 갈 수 없는 섬을 가고 있는 섬과 이달의 섬으로 선정을 한다는 거죠. 또 문체부하고 행안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고 싶은 섬 사업이라든지 이달의 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런 섬 사업을 국가 예산이 막대하게 투입할 때는 가장 먼저 고려돼야 되는 것들이 섬에 누가 데려다 줄 것인가. 관광객이 많이 갔을 때 과연 어떤 배가 저 관광객들을 원하는 수행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사전에 고려돼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많은 용역들이 일어나고 탁상에서 머리로 사업들이 선정되고 수많은 국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말 컨트롤할 수 있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정말 이런 좋은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구심적 기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 해수부 산하의 독립된 전담기구의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검은도강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검은도가 백도를 볼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 3대 가장 명수 중에 하나가 백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백도를 보기 위해서는 검은도에서 2박을 해야지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역시 대편이 오후에 한번 들어갔다가 아침에 좀 나오기 때문에 하루 이틀을 자야지만 둘째 날에 백도를 보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나와야지만 구경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동안 이런 섬관광이나 해양관광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심포지엄이나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렇게 보면 해당 지자체라든지 도, 문체부, 행안부, 국토부, 해수부 엄청나게 많은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많은 예산을 쓰면서 연구를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현재 제 사업자가 느끼는 데 현실은 굉장히 암울하고 비관적인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더욱더 이런 해양관을 컨트롤할 수 있는 전문기구의 설립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여객선사와 유람선사들은 경영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사고 이후로 큰 대규모의 선사들은 이런 해양 위험한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살아남아있는 회사들은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근근히 사업을 이어나가고 있고요. 대부분 아주 고령화 된 선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안전이나 고객 서비스를 응대하기 위한
수준을 갖춰나가기에 굉장히 어려운 또 신전이 불가능한 그런 가까운 선사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내가 잘 다니면서 선착시설이라든지 편의시설, 우리 선원들, 뭐 훈련된 선원들, 서비스 마인드, 서비스 요원들 뭐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야 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갖추기 위해서 정말 그 기존에 있는 이런 건강진흥법상에서 혜택을 나눠서 개선된 사례는 저 역시 전혀 있지 않았고요. 다른 선사들도 건강진흥법에 의해서 이런 혜택을 받으면서 이런 해상관광을 하는 사업자들은 현재까지 별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생각입니다. 문체부에서 예를 들면 문체부에서도 이런 관광을 하면 관광 종사원들을 양성하고 교육시키기 위해 굉장히 많은 예산을 쓰고 준비를 해나가고 있지만요. 제 사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선원입니다. 선원이 있어야 배를 몰 것이고 선원들을 양성을 해야 중요한데 실제 현실은 선원을 구할 수가 없는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고임금을 줘야지만 그나마 배를 움직일 수 있는 선원을 구할 수밖에 없는 정말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성원이 되지 않으려고 하는데 기존의 선원들이 나이 먹고 돌아가시면 더 이상 배를 볼 선원들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현실인데 말로만 해양관광을 외치고 가고 싶은 섬을 외치고 해봐야 데려다줄 여객선이 없고 그 배를 돌아줄 선원들이 없다는 게 현실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런 해양관광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런 선원들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육성하고 하는 것들, 지금 문체부에서 못하는 것들, 이런 해양관광진흥법, 해양관광 설립에서 그 역할을 대신해야 될 때가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세월호 이후로 지역보다는 어떻게 하면 관리 감독하는 기구들만 계속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저 있지도 않던 무슨 해사안전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기구들이 생겨나서 가뜩이나 힘든데 관리 감독만 하다 보니까 이런 모든 선사들의 피로도로 굉장히 누적이 되는 그런 상황이 같습니다. 사업자는 사업성이 있어야지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사업성이 있는 사업을 만들어주고 그걸 지원해주기 위한 이런 입법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최근 들어 마리나 선박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발전해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마리나는 여객선처럼 정기적인 정해진 시간에 정기적인 항로를 다니지 않아도 되고 또 유람선처럼 정해진 영업구역 내에서만 영업을 하지 않을 때는 자유스러운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이 마리나 선박인데요. 이 마리나 선박이 앞으로는 이런 선박관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이런 수단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객선이 할 수 없는 일을 대체할 수 있는 이런 수단이 결국 요트 마리나인데요. 그러면 불구하고 지금 있는 모든 마리나들은 아주 소규모 유람선처럼만 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아주 짧은 거리 안에 조금 갖다 해야하는 이런 코스밖에 영업을 안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섬관광 섬에 요트가 가기 위해서는 요트를 들 수 있는 선착장이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섬들은 이런 차도선이 될 수 있는 경사물량이라는 말을 보유한 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섬들에 요트는 기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면 이런 섬관광과 요트 관광을 활성화하는 굉장히 제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발이 훨씬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연안 크루즈라는 말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아까 후임 때도 많이 나왔는데요. 제가 가장 희한하게 생각하는 것이 연안 크루즈라는 것이 어느 법에도 없습니다. 연안 크루즈라는 단어 자체가 그 연안 크루즈라는 게 법도 없고 연안 크루즈라는 게 면허도 없고 연안 크루즈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해운법에도 없고 유교수법에도 없고 어느 법에도 연안 크루즈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안 크루즈를 활성화하겠다고 하고 연안 크루즈 사업을 발전시키겠다고 하고 연안 크루즈를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법에 없어요. 그러니까 연안 크루즈가 뭔지에 대한 정의가 각자 생각하시는 거랑 다 틀릴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 주시면 바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따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이
2015년에 국적크루즈법을 만들어서 국적크루즈를 활성화하는 법이 그다지 입법이 됐으나 아시다시피 단 한 개 우리나라에 국적선사가 없습니다. 결국 그 크루즈 육성법 만들었으나 국적크루즈법이고요. 연합크루즈법도 역시 없고요. 또 하나 예를 들고 싶으면 여러분 잘 아시는 한려수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여수 통영까지의 아주 아름다운 바닷길을 한려수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장 그 안에 100여 개의 섬이 있고 가장 잔잔하고 아름다운 바닷길을 한려수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대한민국 국민은 한려수도를 구경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려수도를 다니는 배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한려수도를 배가 다녀야 그걸 구경을 할 것인데 한려수도를 배를 다니려면 그걸 다닐 수 있는 면허가 있어야 되는데 한려수도 다닐 수 있는 면허로 사업할 수 있는 면허가 없다는 겁니다. 정기여객선으로 사람이 있어서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유람선으로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결국은 이런 지금 다닐 수 있는 유일한 면허는 제가 볼 때는 이 순항여객선 면허로 2,000톤 이상의 선박이 다니는 것밖에는 근데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순항여객선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부산의 페스타 크루즈가 있는데 법이 보면 2,000톤 이상의 숙박 시설을 갖춰야 순항여객선을 사용하거든요. 근데 2,000톤이라는 규모의 숙박 시설을 갖춘다는 것은 실제 말장난입니다. 크루즈가 2만 톤도 아니고 2,000톤밖에 안 되는데 2,000톤 이상의 되는 배는 숙박 시설을 갖추고 힘들 뿐더러 배가 커서 기약하는 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규제를 2,000톤의 규제를 500톤으로만 줄이고 사람들 유일한 편의시설을 갖춰서 여수와 통영을 다니면 사업성 있게 운항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그런 법 개정을 위해서 국민신문고 권익위원회까지 올리고 회수부에까지 그런 제안을 해도 10년이까지 바뀌지 않습니다. 10년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을 하고 국회의원들 몇 명 해가지고 10표 좀 하고 입법을 하고 해야지 빌리는 못한다. 이런 것들이 10년 동안에 들어온 답변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이런 해양 관광을 활성화하고 정말 연안 큰 사업을 활성화하고 우리가 선별이 바다인 나라에서 이런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말 해양 관광을 컨트롤해주는 이런 정당국의 설립, 앞서서 이런 해양 관광진흥법의 설립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가 교역량이 세계 10대 안에 드는 경제 대국가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의 관광은 저 20일간 다 바뀌거든요. 아마 해양 관광 훨씬 더 가까이 겁니다. 300의 바다고 아름다운 성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런 해양 관광을 활성화하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다 이런 것이고요.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입법이 잘 돼서 해양 관광 대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시간을 많이 쓰셔가지고 하실 말씀이 그만큼 많다는 말씀이니까 이 부분은 차후에 많이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마리나협회 박건우 사무국장이 짧게 좀 질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마리나협회 사무국장 박건우입니다. 앞에 회장님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짧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마리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실제로 사업하시는 분들이 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사례를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법 해양관광진흥법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연계가 되고 청문회에서는 당연히 참고가 하고요. 잘 들리십니까? 청문회에서는 당연히 필요한 거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사실 제가 이 법을 봤을 때 그냥 합쳐진 거는 딱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해양관광지구 활성화지구 지정이 되면은 여러 가지 검토에다가 인센티브가 좀 적용이 된다. 두 번째는 우체국 돈을 쓸 수가 있다. 이건데 그 부분이 굉장히 확 들어가고요. 근데 이제 해양관광이라든가 특히 마리나 관광을 위해서는 사실 좀 제대로 되고 좀 세부적인 여러 가지 그 제약 요건들이 많습니다. 그런 거를 여기서 감안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좀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마리나 산업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자생적으로 나타나기보다는 부산 수영만, 인천 왕산 마리나처럼 그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 때 경기 종목으로 개최하면서 유치시설 활용 차원에서 이렇게 개발이 되었고 지금
지금 해수부에서 관리하는 건 37개 마리나 2,300선 정도 되고 지금 거기서 관리 안 하고 추가적으로 그 민간 마리나 조그만 데까지 합치면은 그 다음에 최근에 개장된 호프 마리나라든가 무상품 마리나 이런 걸 치면 한 3,000선석 정도 넘어갈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000선석이라고 하면 요트를 낼 수 있는 육상 대리점, 해상 대리점을 전부 다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리나들을 운영하는 수치를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지자체 아니면은 민간, 국가 또는 내지는 국가 내지는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민간은 밑에 운영을 하거나 그 마리나를 소유하는 그런 데는 몇 군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왜 되게 중요한가 하면 사실 마리나 건설이라든가 현재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고 정부에서 많은 일본 그 지원도 해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투자해야 되는데 돈이 들어가고 투자 수익들이 지금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마리나 같은 경우는. 그래서 기본적인 투자 수익들이 나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법적인 세금이라든가 이런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보완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사실 포텐셜은 그 여행 수요 마리나 관광이라든가 마리나 투어라는 그 포텐셜은 많은데 어떤 제대로 된 마리나 관광 서비스가 없기 때문에 또 제한적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이게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대체 관광 산업으로 사실 그 수요가 이동하고 한번 경험하고 또 다시 재방문 안 하는 그런 거가 좀 되고 있잖아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리나 운영하시는 민간에서 지금 가장 좀 민감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뭔가 하면은 공유주의 점상묘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재산세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공유주의 점상묘는 아시다시피 그 마리나를 지으려고 하면 매립을 하든 또는 마리나 그 해상 구간에 구유물을 설치를 하고 하는데 그게 지금 저희 사실 마리나 같은 경우는 옛날에 그 공유주의 점상묘 기준을 보면은 전부 다 요트장을 좀 럭셔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를 해서 100% 전부 다 직접 면적으로 해서 조율의 이색을 다 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산업이라든가 다른 케이스를 보면은 직접하고 간접하고 좀 섞어가지고 간접 면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한 2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 세율이. 그래서 좀 섞어가지고 좀 해달라 하는 거를 제가 제안을 했고 그거는 지금 해수부 내에서 자체적으로 PM에다 의견을 줘가지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는 걸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재산세 부분인데 사실은 민간 어차피 그걸 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세제 혜택이 좀 있어야지 마리나를 짓고 하는데 세제 혜택이 필요한 부분이 뭔가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육상 대리장에 그 배를 정박을 시켜야 되는데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재산세가 지금 분리과세율이 있고 별도 합산과세율이 있습니다. 분리과세는 고율이고요. 별도 합산과세는 대조율인데 마리나 선박 보안대리업 육상 대리장 같은 경우는 지금 분리과세 고율을 적용받고 있고요. 그리고 관련 법은 사실 지방세법에 의해서 지금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특례가 되는 걸 좀 찾아보니까 아까 관광진흥법 말씀하셨지만은 관광진흥법의 전문 영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일반 관광 유람산업이라든가 크루즈업 같은 경우는 육상 대리점 경우 자동차 주차장을 별도 합산율로 해서 저율로 지금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협회에서는 이거를 좀 벤치마킹 해가지고 마리나 운영하시는 분들도 이거를 조금 혜택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다른 데서도 이렇게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협회 차원에서도 이런 걸 좀 스터디해서 제안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항이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어떤 실제 케이스가 될 수 있을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법안 관련해가지고 연결을 시킨다 그러면은 과연 이런 부분이 지금 해양관광진흥법에 어떻게 연계가 될 수가 있는지가 가장 첫 번째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 지금 토지 재산세 같은 경우에 이거를 기존에 있는 관광진흥법에 마리나를 넣어가지고 같이 이걸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지금 신규 발제된 해양관광진흥법이 제정이 되면 이쪽으로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이 좀 혼선이 있었고요. 참고로 지금 제가 좀 법조문을 좀 뽑아왔는데요. 거기서 지금 관광진흥법에 해당이 되는 국장님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문 해양업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세부 사항이 보면 관광 유랑 산업이 있고 흡수업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마리나업도 마리나 선박 보건교육도 사실은 여기에다가 더 넣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법에서 지금 새로 발전된 법에서 이걸 허가를 쓸 수 있을지 없을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시간 관계상 이런 사항은 좀 더 디테일하게 2차 토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 민감협회에서 그분께서 또 많이 아쉽게도 충분히 시간 못 주셔서 죄송하고요. 그러면서도 오늘 뭐 추후에 또 기회가 있기를 바라고요. 민간협회 그분은 시간을 좀 많이 쓰셨기 때문에 나머지 앞에 제가 편을 짧게 아무리 말을 할 수 있을까요? 30초 정도로 한 시간을 드린다라고 했기 때문에 30초 정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우리 과장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30초 쓰겠습니다. 예, 지금 관광진흥법에도 문체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법을 통해서 해수부도 나름의 역할을 하고 할 수 있도록 했던 데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법률은 그 시대적 필요, 그 다음에 정책적 필요에 따라서 제정되기 마련입니다. 해양 정책이, 해양 관광이 중요해진다는 부분에 대해서 모든 부분이 동의하고 계시고,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정책적이고 지원적인 부분이 나가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어느 부처가 지원하고 어느 부처가 주도가 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해양 관광을 위해서 모든 부처가 원팀이 되고, 그리고 민간과 학계가 모두 원팀이 돼서 해양 관광 그리고 지역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법률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관장님 진짜 말씀하셨습니까? 제가 이 여기 토론자를 섭외하면서 한 10몇 군데 후배 교수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다행히 이게 제가 수고를 했지만 10명의 의견을 저마다 청취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어요. 여러 학자들 가히 전문가라 할 수 있는 해양법에 해양관광에 익숙한 우리 동해학자들한테 들어본 결과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이 거의 보편적인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법이라는 것은 건강한 커먼센스에 거기서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혹시라도 제가 이게 바이어스가 있을까 싶어서 전직 해수부 고위 관계자들하고도 또 토론도 했습니다. 하니까 심지어 그 애로를 말씀하시네요. 해양은 육지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 기존의 어떤 편견 이상으로 해 특수성이 있다. 1m만 내려가면 일기압이 높아질 정도로 이 특수성을 좀 고려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영외 바깥에서 카지노를 저희 크루즈법을 만들면서 얘기했는데 등등 하면서 문체부에서 그 이해 조직이 참 힘들었다. 그 궁극적으로 부처 간의 어떤 담장 넘기가 참 힘들다는 그 얘기도 제가 듣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빅데이터 시대에 또 국가관광전략회의도 탄생한 지 한 몇 년 됐죠. 이런 것을 통틀어서 정책적으로 조율하면 급하다고 해서 시를 하늘에 매서 쓸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하자면 자칫 해양 관광이 50% 넘는다 해서 해양 관광을 그러면 이름을 해양수산 관광부 이래 하고 그 문화체육 관광부는 문화체육 육산 관광부 이름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제가 좀 너무 이게 절대 가족거리는 표현이 아니라
제가 우리 학자들, 젊은 전문가들을 이렇게 대변했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의하는 30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애들이 어렸을 때는 한 방에서 자라도 됩니다. 애들이 컸어요. 커가고 있고, 지능이라는 건 육성 단계에서 다음 지능이니까. 애들이 컸는데 그냥 한 방에서 자라. 할 수 있다. 라고 하면 더 이상 할 얘기 없죠. 이상입니다. 강의하는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어떤 해양과학 진흥법을 통해서 해양과학과 관련된 체계성을 가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성변환 선생님 다른 말씀 들어보면 아마 해양과학 진흥 지구감사 부처가 되는 좀 많은 것 같은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게 처음 만들어진 게 국토해양부시죠. 그때 해양과학 관련된 사안을 받다 보니까 사실 그때도 이제 해양과학 진흥지구가 필요하다는 걸 알아듣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좀 더 개선한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이 사업자분들 말씀처럼 시설뿐만이 아니라 규제 프리즘을 좀 만들어서 규제 해선사항을 영업을 하실 때 해선사항을 집어넣으면 아마 탐구청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고 특별법은 또 한시법이니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측면을 좀 강조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전문가님 30초. 네, 오늘 백걸음이 무거웠는데요. 제가 해양레저 관광, 해양관광이라는 파트가 저희가 아마 해양레저 관광부가 13년도, 2013년도에 생겼는데 저희 쪽에서 한 번도 연구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좀 앞으로 해양관광 연구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아까 그 해양관광진흥법의 목적이 해양관광의 진흥의 체계라면은 약간 산업에 대한 접근도 좀 하시는 게 좋겠다. 단지 이제 업태가 있지 않아서, 관광 쪽에 해양관광을 관련된 업태가 있지 않아서, 아까 말씀하신 관광진흥의 기금을 지금까지 받지 못하고 있었던, 그게 기인하지 않았나 싶어서, 현재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이나 관련된 법에서 해양 관련된, 해양관광 관련된 거를 좀 더 넓힐 수 있는 부분도 해양수산부나 그런 데서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 잘 듣고 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발제자들 보면 30초 시간 마쳐드리겠습니다. 이재철 교수님. 예, 정용 교수님 그 해양관광 논문 저희 쪽으로 투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등재지고요. 우리 연구위원님에게 좀 더 노력하는 그 해양관광을 위해서 노력하는 저희 학회가 그대로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해양관광이 진정으로 활성화돼서 해양이라는 그 굉장히 큰 자원을 우리가 보호하고 보존하고 보존했으면 좋겠고요. 해양관광진흥법이 정말로 개정이 돼서 우리 지역 주민의 삶에 좀 소득이 좀 올라가고 삶의 질이 증대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어촌 관광이 같이 활성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크루즈, 국적 크루즈 빨리 건조했으면 좋겠고요. 마리나 산업 역시 우리 해양 관광의 커다란 꼭지입니다. 같이 서로 상생하는 이 산업이 될 수 있도록 꼭 우리 해양 관광 진흥법이 제정되기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해양관광진흥법에서 장소의 특수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장소에 국한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해양에서만 할 수 있는 관광, 뭐 그런 컨텐츠도 결국에 충분히 개발할 수 있고 그걸 위해서 사실은 이 법이 있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때까지 육상과 도시관광의 중심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 콘텐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들을 이제 깨는 것이 바로 입법의 출발이고 입법에 대해서 그렇게 발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이 방송에 올라오신 분들에게는 발언의 기회를 교차해 드렸고요. 우리 여기 프로 계신 분들도 아주 소중한 시간 만들어서 여기 오셨는데 한 분이 나는 꼭 얘기해야 되겠다 싶은 분 혹시 있으세요? 네, 한 분, 네. 시간 짧게 1분 드리겠습니다. 1분 안에 좀 하시고 나서 우리 어원님 저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어원님은 마지막에 네,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여수지역발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동현입니다. 해양관광 하면은 대다수가 이제 육지구, 연안에서, 해안에서, 비치에서 하는 것들을 대다수 저기를 해나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보면 문체부에서도 이제 그런 중심적으로 종려나 이런 것들을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양관광의 특수성이나 이런 장소성이나 이런 걸 보면 앞으로 저희들이 해나가야 될 방향은 지금 이제 도서, 성관광, 그다음에 검선, 세일링, 이런 부분들로 해서 이제 바다로 나가야 되는데 그게 핵심 해양 관광이라고 그러고 이 진흥을 위해서 지금 이런 진흥법이 만들어져야 제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선 지금 가장 아까 두 사업자들의 고충들을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도서로 성관광을 하고 도서를 가고 하려면은 지금 항로 운영에 관한 법률들이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해상 여객선을 운영하는 이 법률과 유도선을 가지고 있는데 여객선은 해양수산부가 저기하고 여객선 관리나 오는 안전이나 이런 건 70-80% 해양수산부 함에도 불구하고 항로 운영에 대한 저기는 또 해경이 갖고 있는 유도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원화가 되어 있어서 사업자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 항로 운영이나 이런 코스를 결정함에 있어서 서로 이해 충돌이 되고 이런 관계 때문에 저기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해경하고 해양수산부하고 이 항로 운영이나 관리법을 관리하는 그 기관을 해양수산부로 단일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해상 여객운송법하고 유도선법을 같이 병합해서 같이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아까 이제 지금 유람선이나 마리나 하는 데서는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사업 연어 이런 것들은 이제 지원이 없는 단순히 관리만 하면 해경이 갖고 있기 때문에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객선 사업은 여러 가지 혜택들이 많이 있죠. 근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유람선 사업자들이 많은 예산들을 투입하면서도 여기에서 이 저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개인이 해야 됩니다. 많이 들어가는데 그리고 공유수면에 별도로 또 어렵게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통합해서 이런 것들이 좀 재개정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관계청 특히 해양청이나 이런에서도 지금 이재반 시설이나 이런 거 사용도 여객선이나 유람선이나 아니고 그것도 탄력 있게 같이 사용할 수 있고 터미널이나 이런 것도 여객선 터미널은 되는데 유람선 터미널을 사용할 수가 없게 돼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깊이 좀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해양관광진흥법 제정에 있어서는 육지부 관광, 해양관광보다는 해양보다 훨씬 줄여야 되는데 섬 쪽에 섬관광이나 조소 통광이나 이런 쪽에 좀 맥점을 주고 그쪽에 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우진 변호사님하고 우리 해양청 내정관광 담당하시는 항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만은 간단하게 제도 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가능성에 대해서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네, 답변하시겠습니다. 짧게. 말씀하셨던 여객선 부분과 유도선 부분의 부분은 사실 저희 과가 아니면 해군과인데요. 사실 연합해군과에서 제가 예전에 월터 근무해서 알지만 사실 쉽지는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해양부하고 그리고 사이 해경이라기보다는 조선법 자체는 해양부가 가지고 있는 법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 제가 일할 때부터도 같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관련 부서에 다시 전달해가지고 불편한 일이 없도록 어떤 방식으로든 방향을 좀 잡을 수 있도록 전달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양관광진흥법이 바로 제정이 돼야 되고 그런 제도에서는 진흥법을 제정하는 추진 중에도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일단 듣겠습니다. 오늘은 좀 시간 저희들이 표지에 보면 2시부터 2시 반까지가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딱 4시 반입니다. 우리 주철님께서 해양관진흥법 대표 발의를 하셨는데 오늘의 주인공이신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용남 회장이나 여러분들 정말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드립니다. 제가 제 법원을 하겠습니다만 제가 시장 때 해양관광주민정책 추진한 경험을 토대로 이제 이 법을 발의했는데요. 제가 처음 들어왔더니 오랜 기간에 걸쳐서 5번이나 발의가 됐더라고요. 아까 일부 정부 부처 간 협의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부 부처에서는 10여 년 전부터 치열한 논의와 논쟁을 거쳐서 정리가 됐습니다. 해수부의 해양여제 관광과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양관광, 해양여제 부분은 해수부에서 전담해서 추진하라고 정부에서 제도화한 겁니다. 그래 놓고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지 못하고 지원을 못 줬습니다. 그게 우리 현주소입니다. 해양관광의 중요성은 다 공감하고 있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집중적으로 진행할 필요성은 분명한데 지난 10여 년 동안 바뀐 게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광객은 0.06%만 지금 해양관광 분야에 투입되고 있고 결국은 재원 배분 문제인데 기재부는 제가 작년에 그렇게 얘기를 발행해서 부총리께 질문했더니 기재부에서는 아니 관광객은 해수에서 갖다 써도 된다 당연히 쓸 수 있다고 그러는데 관광부는 출생하기 전혀 없어요. 그래서 쓸 수 있다고 제가 이 법에다가 근거를 명시한 거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상 정부 간의 부처 대화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해수부하고 관광부 수십 번 이 법안 두고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책임 있는 관계자가 나와서 오늘 같은 때도 입장을 듣고 본인의 입장을 표명을 해야 되는데 아예 와버리지 않지 않습니다. 기득권지고 있기 때문에 별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이대로 가게 되면 현 체제하에서는 절대 우리나라 해양관광이 진행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 해양관광 진행이 지금 대세인데 우리나라 이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 뒤집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꾸 법체계를 이야기하는데 법체계가 뭐가 중요합니까? 현실이 중요하지. 현실적으로 해양관광을 진행할 수 있는 특별법 풀령 만들어서 해야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문화부에서는 좀 이게 고집피우지 말고 해양의 특수성 이미 정부에서 인정하고 정책을 해수부에 관을 만들어 주기는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끼어서 줘야죠. 더 이상 당겨다보고 고집부리시면 안 되고요. 또 그 당시 10년 동안 법안이 발의되고 수없이 논쟁이 붙었으면 엄마 떡을 하고 본인들이 해야 되는데 한 명도 안 했어요. 그래도 끝까지 우리가 있어요. 자기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법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너무 심하게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해법은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힘을 좀 모아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두 분 우리 정경훈 교수님하고 정강민 연구위원 오셨지만 넓은 마음으로 함께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끝나고 나면 자리를 옮겨서 저녁을 드시면서 좀 더 치열한 논란을 논쟁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관광 증거제정 입법공청회 주최는 국회의원 주최위원께서 하셨고 주관은 저희 한국해양관광학회가 오늘 주관을 하고 오늘 좌장사에는 한국해양관광학회장 김영만 교수 전해했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서 귀한 시간 주시고 많은 다양한 의견과 좋은 말씀들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죄송하게도 플로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들이 여러분들 계실 텐데 우리가 약속된 시간들이라는 것도 또한 염려해야 될 부분이라서 아쉽게도 이 자리에서 더 이상 마이크 못 드린 점을 자장으로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너그럽게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 자리 이후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